몇 년 전 나는 서울 한복판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혼자 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굉장히 설렜다. 옥탑방 같은 곳에서 벗어나 그럴듯한 공간에서 내 삶을 시작한다는 게 기뻤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처음 징후는 내가 출근하기 전 현관문 근처에 놓아둔 슬리퍼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다는 것이었다. 첫날에는 내가 잘못 기억했겠거니 하고 넘겼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자 마음 한켠이 불편해졌다. 혹시 도둑이 들었나 싶어서 집안을 샅샅이 뒤져봤지만 사라진 물건은 없었다. 그 다음으로 이상했던 것은 밤에 들리는 소리였다. 늘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이면 거실 쪽에서 뭔가 긁히는 소리가 나곤 했다. 처음에는 그냥 바깥 바람 소리겠지 싶었지만 그 소리는 마치 감정을 가진 존재가 벽을 긁는 듯 간헐적이면서도 일정했다. 겁이 난 나는 불을 켜고 소리가 나는 쪽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래서 어느 날 밤 나는 휴대폰을 들고 소리가 나기 시작하는 시각에 녹음을 시작했다. 그날도 어김없이 긁는 소리가 들려왔다. 멈추지 않는 소리에 불안감이 극에 달했지만 난 떨리는 손으로 녹음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했다. 그러나 소리는 녹음되지 않았다. 대신 화면에는 이상한 글자가 가득했다. 마치 누군가 내 폰에 메시지를 남긴 것처럼. 그 글자들은 읽기 어려운 형태로 내가 집에 처음 들어갔던 날짜와 시간을 포함한 이상한 숫자들이었다. 그때 나는 그 소리들이 그저 모자그적인 소리가 아닐 수도 있겠다는 끔찍한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퇴근길에 용산 전자상가에 들러보니 카메라와 고감도 마이크를 구입했다. 집에 돌아와서는 모든 창문과 문을 잠그고 문제의 소리가 나오던 거실 한켠에 장비를 설치했다. 밤이 되자 안방으로 물러나 소리가 시작되기를 기다렸다. 시간은 미친 듯이 느리게 흘렀다. 자정이 되었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미처 잠들지 못한 나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침대에 엉거주춤 앉아 있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가 갈리는 듯한 끔찍한 소음이 집안에 울려 퍼졌다. 겁에 질린 나는 거실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다. 대신 설치해두었던 카메라는 불빛 하나 없는 채로 바닥에 떨어져 있었다. 전원을 점검해봤지만 카메라는 완전히 고장나 있었다. 그러다 마치 내 등을 쓰다듬는 듯한 차디찬 공기가 느껴졌고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다음날 회사에 휴가를 내고 관리사무소에 직접 찾아갔다. 그곳 직원에게 지금 내 오피스텔 호실에 관한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숙고 끝에 직원은 오래된 서류 더미에서 자료를 꺼내 보여주었는데 그 내용은 끔찍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방에서는 이전에 한 여자가 스토커에 쫓기다 목숨을 잃었다는 것이었다. 무엇보다 소름 끼쳤던 것은 그 일이 벌어진 날짜와 시간이 정확히 내가 소리를 듣기 시작한 그날과 시간이었다. 충격에 빠진 나는 그 길로 이사를 준비했다. 남은 계약 기간과 상관없이 그 집을 떠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옮겨갈 새 집을 알아보던 어느 날 내 폰에 알 수 없는 번호로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를 기억해줘. 두려움이 극에 달한 나는 그날의 모든 일을 떠올리며 그 메시지에 응답하지 않았다. 결국 새로 구한 아파트로 이사하면서 나는 절대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다. 그 방은 지금도 누군가에게 임대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단 하나 확실한 것은 어떤 이유로든 그곳을 다시 찾을 일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끔씩 새 집에서 혼자라는 걸 잊었을 때 가끔 아주 희미하게 그 유명한 긁히는 소리가 들려오곤 한다. 그렇게 나는 이 얘기를 인터넷에 올리며 혹시라도 나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조심하라고 경고한다. 때론 우리가 느끼는 미세한 이상들이 단순히 우리의 착각이 아닐 수도 있으니까.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사람들이 겪은 무서운 경험담 일명 공포썰이 자주 공유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공포썰 중 하나로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이 썰의 내용은 순전히 허구임을 밝히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 기숙사에서 2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의 생활은 대체로 즐거웠으나 한 번 경험한 끔찍한 일이 아직도 가끔씩 꿈에 나타납니다. 2학년 여름이 끝나갈 무렵 학교에 새로운 기숙사가 생기면서 저는 그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새로 지어진 건물은 모든 것이 깔끔하고 시설도 훌륭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싸늘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불길한 기운이 익숙해지길 바라며 이삿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숙사 방은 2인 1실로 구성되어 있었고 저는 다행히 성격 좋은 친구인 민수와 함께 방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저녁까지 이사와 정리를 마치고 저는 지친 몸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기숙사의 첫날 밤에는 깊은 잠을 자지는 못했지만 큰 문제 없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밤 오묘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방 안이 갑자기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 침대 아래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나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분명한 형태를 띠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였습니다. 여기 마치 가까운 곳에서 소곤대는 것처럼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채 침대에서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속삭임은 끝날 줄 몰랐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조차 모를 만큼 공포스러웠습니다. 다음날 민수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으나 그는 피곤해서 헛것을 들었다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 역시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속삭임뿐 아니라 누군가 문을 살짝 두드리는 소리도 들었고 간간히 알 수 없는 신음소리 같은 것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숙사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이 일을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저 새 건물이라 시설 점검이 미흡했을 수도 있고 여러 학생이 생활하면서 생긴 소음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우리는 그 현상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사건은 절정에 달했습니다. 그날 우리는 기말고사를 준비하느라 늦게까지 공부하다 잠이 들었습니다. 새벽 3시쯤이 되어 방안을 돌보는 한기를 느껴 잠에서 깬 저는 민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간신히 몸을 움직여 고개를 돌렸을 때 방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복도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 들어왔지만 민수의 모습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등골이 오싹한 기운이 느껴졌고 저는 민수가 속삭임을 듣고 무언가에 홀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레 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복도는 장식물 하나 없이 단조롭고 끝끝이 이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민수를 찾기 위해 복도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러나 복도 끝에 도달해도 그 어디에도 친구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 끝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습니다. 그 형체는 점점 가까워지면서 민수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도한 마음에 그를 부르려 했으나 민수가 아닌 이상한 형상이었습니다. 민수의 얼굴을 하고 있었지만 창백하고 무표정한 그 형체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그 형상은 말할 틈도 없이 저를 향해 손을 뻗어왔습니다. 저는 공포에 질린 채 뒷걸음질 치다가 넘어져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모든 것이 고요해졌습니다. 문득 눈을 떠보니 저는 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민수는 제가 침대에서 떨어진 것을 본 듯 조용히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공부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후에 그 경험이 꿈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군복무를 위해 학교를 떠나기 전까지 기숙사에서는 그 어떤 이상한 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무서운 꿈에서 깬 뒤 기숙사에서의 마지막 밤을 떠올리게 됩니다. 현실인지 꿈인지 모호했던 그 기억은 지금도 저를 잠 못 이루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가상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일부 사람들은 기숙사에서 무언가 섬뜩한 기운이 여전히 스민다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곳을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세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한 공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인상 깊었던 한 이야기를 길고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의 한 대학에서 학업을 마치고 취업 준비로 바빴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루하고 반복되는 생활이었지만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늘 즐거웠습니다. 그날도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진 후 늦은 밤 집으로 돌아오던 중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달빛이 은은하게 비치는 그날 지하철에서 내려 조금 걷다 보니 예상보다 시간이 늦어 먼 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원래는 가까운 골목길을 지나야 했지만 왠지 모르게 그날은 그 길로 들어가기가 껄끄러웠습니다. 평소에는 매일같이 지나다니던 길이었는데 그날따라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조금 어두운 골목을 피해
다른 길로 돌아서 걸어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려오며 누군가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가볍게 웃어 넘겼지만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제 심장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두려운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기분 탓이겠지 라고 스스로를 달래며 다시 걸음을 옮겼지만 휴대전화가 울리면서 놀라서 전화기를 떨어뜨렸습니다. 화면을 확인하니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고 무슨 이유인지 알 수 없는 찜찜함이 들었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고 다짐하며 속도를 높였습니다. 길을 지나 집 가까이 도착했을 무렵 다시 그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거절했지만 몇 번이나 계속 울려대는 전화에 결국 전화를 받고 말았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전화를 받자마자 들려오는 것은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속이 서늘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둘러 전화를 끊고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집에 도착하고 나서 몇 번이나 문을 확인하고 나서야 겨우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긴 하루를 보낸 탓인지 곧바로 잠에 들었지만 깊은 잠을 자지는 못했습니다. 그 후로도 며칠간 같은 번호로부터 전화가 계속 걸려왔습니다. 친구들에게도 물어봤지만 아무도 그 번호를 알지 못했고 결국 경찰에 신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행히 한동안은 전화가 오지 않아 끝났구나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그 전화가 다시 왔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던 저는 전화를 받은 뒤 외쳤습니다. 누구요? 제발 그만하세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여전히 침묵과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전화를 받았을 때 놀랍게도 상대방이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 아무것도 없던가요? 라는 한마디를 들은 순간 등골이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들어선 기운이 감도는 것 같았고 두려움이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그 소리 이후로 전화는 끊겼고 다시는 걸려오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는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기억에 남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저는 그 길로 돌아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가끔 혼자 집에 있을 때 어딘가에서 그 숨소리가 들리는 듯한 착각이 들어 불안에 빠지곤 합니다. 누구에게나 작은 두려움이 쌓이면 커다란 공포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붙잡을 수 없는 공포는 그렇게 저를 서서히 잠식해 갔습니다.